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대표 장화진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술과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 넥스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달 미국에서 진행한 넥스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넥스트 행사는 전 세계 고객분들을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찾아뵙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하여 구글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와 도쿄를 들른 다음에 인도의 벵갈루루에서 수만 명의 개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날아가 독일 뮌헨을 들러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뜨거운 도시 도하에 머물렀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곳 새로운 세계의 문화 중심지 서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선 구글의 미션을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의 오프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는 역량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최고의 인프라, 플랫폼,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글이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군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구글을 신뢰하고 구글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톱10 기업들 중 8개사 혹은 9개사가 구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은 어떨까요? 100대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70%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미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 범위를 또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AI 리서치, LG U+,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위메프, 이마트, 당근마켓, 메스프레소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빌드하고 확장하고 혁신하고 있으며 구글 클라우드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사람들을 의미 있게 연결하여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고 구축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이 역할을 충실히 함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전 세계에 30억 이상의 유저가 있으며 그중에 800만 명 이상이 유료 고객입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번 넥스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한 내용 중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구글 번역 API가 24개의 새로운 언어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표를 보시면 아마도 처음 보시는 언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트랜슬레이션 허브는 이제 총 135개의 언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트랜슬레이션 허브의 간단한 데모인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텍스트만을 번역하는 게 아니라 문서 안에 그래픽이나 도표 등이 있는 경우에도 문서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글이 갖고 있는 AI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가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솔루션에 탑재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진행될 개발자 키노트와 트랙 세션에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기술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5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업계의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최신의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지요? 셋째, 뉴노멀 시대에 직원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가지고 계신지 한편 살펴보십시오. 넷째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시스템, 고객 및 유저들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안전하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5가지 질문 중 몇 가지에 대해 바로 답변이 떠오르시는지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넥스트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매우 기쁜 소식 중 하나는 맨디언트와의 컬래버레이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맨디언트 코리아와 함께 협업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문영록 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장화진 사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입니다.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맨디언트 보안에 대해 킥오프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맨디언트 고객 모두 구글의 고객사가 되어 구글의 강점이 고스란히 담긴 맨디언트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세이퍼 윗 구글 트랙 발표를 통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과의 협업을 함께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브레인의 디지털 혁신 이야기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곽준섭입니다. 저는 삼성전자 빅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내용은 데이터 플로우 빅쿼리 기반으로 빅스비 서비스 KPI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스비 KPI에 대해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빅스비와 같은 모바일 서비스들은 핵심 성과지표 KPI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로 든다면 다운로드 건수, 등록된 사용자 수, 그리고 사용자들을 고객 확보를 한 채널, 그리고 고객 획득 시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가 있고요. 그리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들이 계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지율, 그리고 사용자들의 평균 사용 시간,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빅스비를 사용하는지 고착도와 같은 활성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위해서 앱 크래시와 같이 비정상 종료가 된 얼마나 자주 비정상 종료가 되는지, 그리고 앱 지연 시간, 앱 사용하고 있을 때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KPI 프로세스들은 위와 같이 KPI들을 먼저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각의 식별된 KPI를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로직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측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UX를 변경을 한 이후에 등록된 사용자 수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개선해야 될 점들을 뽑게 됩니다. 빅스비 KPI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성과 지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핵심 성과 지표의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스비 KPI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빅스비 서비스, 바라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오늘 날씨 얼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ASR 같은 서버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NLU 서버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말한 내용이 오늘 날씨를 궁금해하는구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TTS 서버를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음성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의 등록 정보들은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즉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수집 단계로 보게 되면 ASR TTS 서버의 서비스 로그는
1일 주기로 저장이 됩니다. 로그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카프카, NLU 카프카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사용자 정보는 테이블 단위로 1일 주기로 적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집은 D+1일에 마감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을 작업하게 됩니다. 보통 서비스 로그, NLU 데이터 정보, 그리고 사용자 간의 다차원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들을 트랜잭션에 대해서 집계 후 각각의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하루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 발생 기준으로는 D+2일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 테이블에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뭐 KPI 포탈을 위해서 KPI 포탈용 분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BI 툴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니터링용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벤트 발생 이후 3일 후에 사용자들은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KPI의 경우는 고객의 경험과 품질 정보를 가장 빨리 저희가 캐치를 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D+3일 이후에 분석이 되는 부분은 좀 더 줄여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서비스 서버의 ASR, TTS의 바라 로그들은 기존에는 하루 배치 주기로 로그 파일을 가져왔었는데 실시간으로 로그 데이터를 서비스 서버에서 바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펍섭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NLU는 동일하게 카프카를 클라우드 펍섭에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사용자 정보는 테이블 단위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로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펍섭에 인제스천된 사용자의 활동 로그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로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에서는 실시간으로 빅쿼리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오늘 날씨 어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D1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펍섭 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빅쿼리에 정제된 로그가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스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널리틱스까지 D1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빅쿼리에서는 1단위로 이제 전체 KPI를 생성을 하고 분석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1단위로 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용자 수를 집계를 하고 사용 형태를 관리해서 전체 서비스 팀 내에서 동일한 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일 단위로 끊어서 현재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1일에 DW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고 이 결과들이 KPI 포탈, BI 포탈, 그리고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4번씩 지표들은 업데이트가 되어서 국가별로 그리고 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이들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의 경우는 데이터 처리를 했던 데이터베이스와 이렇게 포탈이라던가 BI 툴에서 활용했던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달라서 관리상의 이슈도 있었고 데이터 로딩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현재는 빅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하나로 관리하게 되어서 개발 관점에서도 우수했고 유지보수 관점에서 장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활동을 통해서 이벤트 발생 1일 이후에 분석을 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브레인의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에서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칼로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재 카카오브레인의 다양한 서비스 및 AI 아티스트에 적용되는 생성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고 해당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성과물과 어떻게 구글 GCP 프로덕이 칼로 모델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브레인에서는 디퓨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모델을 설계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애니메이션은 실제 내부에서 개발한 모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해당 방식은 DDPM 논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구조는 지난 4월 오픈AI에서 공개한 달리2로 알려진 언클립 구조에 기초하여 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사전에 별도로 학습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통과시켜 클립 텍스트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를 프라이어를 통해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을 수 있는 클립 이미지 피처로 변환시킵니다. 디코더 모델은 프라이어를 통해 변환된 클립 이미지 피처와 클립 텍스트 피처를 조건으로 입력받아 화이트 노이즈에서 64곱하기64 해상도를 갖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모듈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조건으로 받아 고해상도 256 곱하기 256 혹은 1024 곱하기 1024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프라이어 모델의 학습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클립 텍스트 피처와 클립 이미지 피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함수를 디퓨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디퓨전 프로세스를 학습할 때는 DDPM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디노이징 오브젝티브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로에 있는 테디베어 이미지가 텍스트와 함께 주어져 있고 사전에 학습한 클립에서 이미지 피처는 벡터로, 텍스트 피처는 시퀀스 정보를 요약한 벡터와 시퀀스 정보가 남아있는 피처로 같이 추출해 줍니다. 프라이어 모델은 커저럴 트랜스포머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시퀀스 앞쪽에는 클립 텍스트 피처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노이징 오브젝트를 위해서 현재 얼마나 디퓨전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타임 정보가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클립 이미지 피처에 해당하는 디퓨전 프로세스 스텝만큼의 노이즈가 더해진 벡터가 위치합니다. 커저럴 트랜스포머의 출력은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진 클립 이미지 피처를 디노이징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립 텍스트 피처와 프라이어에서 변환된 클립 이미지 피처가 디코더의 유닛 구조에 적절히 조건으로 입력되어 화이트 노이즈를 이미지로 잘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레졸루션 모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슈퍼 레졸루션 모듈은 여기 보시는 대로 디코더와 유사하게 유닛 구조를 DDPM 방식으로 학습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제 화이트 노이즈를 원하는 수준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의 반복 연산이 필요하고 고주파 신호가 잘 복원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일반적인 슈퍼 레졸루션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n 스텝 안의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n-1 스텝까지 기존에 학습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활용하고 마지막 스텝에서는 새롭게 학습된 모델을 적용하고 이미지의 고주파 신호를 적은 스텝 안에 복원하여 적은 컴퓨팅 자원만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여기서 학습하는 부분은 마지막 스텝에만 적용되는 모델이고 이는 기존에 학습된 슈퍼 레졸루션 모델 값을 초기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주파 신호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로스와 특히 어드버스럴 로스가 같이 활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모델의 각 컴포넌트의 세부 학습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디코더, 슈퍼 레졸루션 모듈 모두 1억 8천만 장의 고품질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으로 학습되었고 여기에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하고 공개한 코요 데이터셋에서 고품질 데이터 1억 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식은 모든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학습하였고 클립 모델은 비전 트랜스포머 라지 14로 고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델에서 생성한 몇 가지 이미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잡한 컨셉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새 모양의 고려 청자를 그려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두 가지 컨셉을 모델이 잘 이해하여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려달라고 하였는데 얼핏 보면 정말 사진인 것처럼 디테일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베리에이션 능력을 모델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봤습니다. 이미지 베리에이션은 입력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의 컨셉을 이해하여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인왕 재색도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의 문맥을 잘 이해하여 서로 다른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칼로를 기반으로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 비디스커버 알파 버전을 런칭하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임의의 텍스트에 대해 무료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추후에 이미지 편집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칼로 모델을 학습하는데 어떻게 GCP를 활용하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그림은 저희가 모델 학습에 활용한 아키텍처 도식도입니다. 칼로 모델 학습에 대규모 데이터 적재 및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과정 로깅 및 모델 체크포인트 저장을 위해서는 고속 네트워크 대역폭이 지원되는 파일 스토어를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GCP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하나의 노드당 A100 GPU 16장이 장착된 머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CP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로 노드 간의 통신 대역폭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멀티노드 학습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는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는 뉴립스 2017년에 발표한 VQVA의 기초를 두고 있는 방식입니다. 먼저 원본 이미지가 주어지면 인코더를 통해 해당 이미지를 디스크릿 레이턴트 피처 맵으로 변환합니다. 이를 디코더로 복원하여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미지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인코더, 디코더, 코드북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잘 학습이 되면 디스크릿 레이턴트 피처 맵에서 AR 혹은 non AR 모델링을 통해 피처 맵의 라이클리후드를 잘 모델링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학습이 완료되면 피처 맵을 먼저 생성하고 디코더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복원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전에 소개드린 디퓨전 모델 대비 장점은 컴퓨팅 자원이 많이 필요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의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올해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3가지 진행하였는데요. 3가지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RQVA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연구 프로젝트는 카카오브레인의 이도엽, 김치현님, 포스텍 유태근 박사과정, 조민수 교수님, 한욱신 교수님, 서울대학교 한보영 교수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인 RQVA의 연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테이지 이미지 생성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레이턴트 피처 맵의 해상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왼쪽 이미지는 원본, 오른쪽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64곱하기64의 디스크릿 피처 맵으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디스크릿 피처 맵의 해상도가 클수록 이미지의 복원 성능이 뛰어나지만 스테이지 2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처 맵의 크기를 8곱하기8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추면 스테이지 2 학습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미지 복원 능력이 떨어져서 생성된 이미지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RQVA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자 고안된 기법입니다. 즉, 디스크릿 피처 맵 크기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이미지 복원 성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본 그림은 RQVA 전체 구조를 표현한 그림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레지듀얼 퀀타이즈로서 이미지가 3차원 텐서로 변환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Z는 이미지가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오는 피처 벡터입니다. 이를 먼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으로 퀀타이제이션 해줍니다. 그러면 Z와 이 K1 간의 레지듀얼 벡터만큼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레지듀얼 벡터를 한 번 더 퀀타이제이션 해줍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연속적인 피처 벡터를 여러 레벨의 코드 임베딩의 합으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 레벨이 늘어남에 따라 복원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원 성능을 정량적으로도 분석하였고 평가 매트릭은 RFID로 숫자가 낮을수록 이미지가 잘 복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드 레졸루션이 16곱하기16인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RQVA는 코드 레졸루션을 8곱하기8로 낮춰도 레이턴트 피처 맵의 각 포지션별로 4개의 레벨이 존재하는 경우 유사한 RFID 성능을 얻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테이지 2 모델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차원으로 표현된 피처 맵을 입력으로 받는 오토리그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피처 맵의 공간적인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는 매우 비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특정 공간에서 코드의 레벨 간의 관계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라이트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이를 RQ 트랜스포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 대비 생성 속도 향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처맵의 해상도가 대폭 낮아져서 효과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대비 스피드가 대폭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VQGen 1.4 빌리언 모델과 RQ 트랜스포머 1.4 빌리언 모델을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와 같아도 RQ 트랜스포머가 더 낮은 FID를 기록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RQ 트랜스포머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더 품질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에 협력에 대한 단어를 표현한 칼로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브레인과 구글 GCP 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칼로 모델의 결과물을 감상을 하시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넥스트 리캡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를 공유해 주신 두 고객사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구글은 인류가 회피할 수 없는 환경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오프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업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제로 탄소 클라우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충되는 상황에서도 구글은 2007년부터 탄소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탄소 배출권뿐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구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는 총 전력 사용량과 재생에너지 구매량을 일치시켜서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데이터 센터를 100%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런과 데이터 스트림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리전의 이름 오른쪽에서 최저 CO2라는 표시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다른 솔루션 제품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글의 100% 무탄소 에너지 운영 목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넥스트 리캡 서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후 6시까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전문가들이 국내 고객분들, 파트너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한 세션들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인사가 올해가 마지막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꼭 가상 공간이 아닌 행사장에서 모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